오늘부터 이슈 메이커와 화제의 인물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속까지 들여다보는 속 깊은 인터뷰, 속터뷰 누구냐 넌을 진행하게 될 이진동입니다. 지난 이틀간 화제는 단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권력 갈등이었습니다. 여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한동훈의 난이냐 해석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이 두 사람을 검찰 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 이성윤 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이 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적 한때는 사법연수원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조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베프였는데요. 예. 베프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검사가 되고 예. 또 윤 대통령을 또 가장 싫어하시는 예. 검사 중에 한 분이 되셨는데 예. 자, 첫 소식은 이제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셨어요. 예, 예. 네. 그 사직서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직서는 있습니까? 제출했지만 네. 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네. 예, 공직선거법상 혹시 출마를 한다면 네. 그 공무원의 사퇴 시한이 있습니다. 네. 1월 10일인데요. 네. 그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후보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혹시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서 네. 일단 사직서는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출마의 뜻이나 정치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뭐 출마의 뜻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제가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고 제가 여러 사적인 변호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권과 사단을 청산하고 무엇보다 김건희 종합특검이 재추진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제가 이 윤석열 전 검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쓰임이 있을 수 있겠다 네. 싶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꽃은 무죄다. 예. 이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북콘서트도 하셨고. 예, 북토크 했습니다. 네. 북토크 예. 하셨죠. 예. 그런데 이 이제 그 사직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직서를 일단 안 받아들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 감찰을 받고 계시는데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그 재판 한 건, 네. 수사 한 건, 감찰 3건 받고 있고요. 네. 또 이거 뉴스버스 나왔다고 또 감찰 또 추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뉴스버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 지금 유튜브 방송 같은데 예. 출연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소문으로는 팬들이 많이 있다 예, 이런 예.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떠십니까? 제가 뭐 책을 읽으신 분들이 책을 읽고 참 많은 위로가 되었다, 네. 도움이 되었다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거나 이런 분들이 꽤 돼서요. 네. 제가 참 감사하고 책이 과분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팬들 문제도 있는데요. 팬이라기보다는 우리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네. 꽤 있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꽃은 무죄다. 예, 이 책 제목이잖아요. 예. 네. 그 누구 빗대서 한 얘기입니까? 무죄다. 의인화돼 있는데. 이 꽃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꽃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들 때 꽃은 국민들을 이렇게 드리는 네. 거고 국민들께서 꽃을 보면서 좀 이렇게 용기를 내시고 힘을 네. 내시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야생화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걸로 예. 아까 제가 보니까 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 중에 이 뭐 다 꽃마다 이렇게 예. 뭐 꽃말들에 대한 어떤 사연도 있고 다 그랬던 예, 예. 것 같아요. 우리 저 검사님은 그 야생화 중에 어디에 나는 어느 꽃에 빗대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제가 그 야생화는 볼 때마다 참 그 천의 무봉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네. 특히 깊은 산 속에 홀로 피어 있는 야생화를 보면 그렇게 행복해지고 네. 이렇게 깊은 산 중에도 이렇게 의연하게 피어 있는 야생화를 볼 때마다 많은 용기도 받고 힘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꽃은 무죄다라는 책에 여러 가지 꽃을 소개해 드렸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꽃이 뭐냐 네. 많이 물어보는데요. 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그 300초, 300초를 좋아합니다. 네. 300초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뿌리, 잎, 꽃이 세 가지가 하얗다고 해서 그렇군요. 300초로 가는데요. 이 300초 꽃은 약합니다. 세력이 약해서 네. 꽃들이 잘 찾아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꽃 필 때가 되면 꽃 주변에 있는 녹색 잎이 네.
하얗게 변해줍니다. 아. 가지고 멀리서 보면 꽃이 화려하게 핀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면 벌나비가 와서 수분이 끝나면 네. 그 원래 그 하얗게 변한 잎이 녹색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상생과 공생, 공존 아. 이 화합의 꽃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네. 참 좋아하고요. 그러시구나. 약효가 네. 너무 좋아서 한 방에서 10약이라 한다. 10약. 네.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제가 오늘 300초 소개하면 또 사람들이 네. 뽑아가 버릴까 봐 걱정이 좀 됩니다. 아, 공생, 공존 이런 걸 네, 상징하는군요. 상생, 예, 예. 근데 뭐 복수초꽃도 있고 그래서 예. 오히려 그런 쪽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저는 제일 이렇게 보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예. 그 담쟁이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예. 나는 이렇게 벽에부터 힘겹게 살지만 너도 힘을 냈으면 해. 예, 예. 세상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처럼 조금씩 나아가는 거야. 예. 그래서 담쟁이에 비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300초였군요. 예. 네. 그 담쟁이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하얀 담벼락을 타고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네. 볼 때마다 참 힘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거 뜯기는 바람에 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네. 그 흔적 네. 담쟁이 그 잎이 흡착근이 네. 붙어 있는 자리가 마치 고양이 발자국처럼 남겨 네, 있더라고요. 저도 책에 보니까 사진에 예. 그렇게 남아져 있더라고요. 저도 예.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그 생명력을 상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생명력이고 곧 희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희망. 예. 네. 뭐 어둠이 짙을수록 또 새벽은 빨리 오는 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부제로 검 날수록 화내는 이야기 이야기. 이렇게 달려 있는데 예. 이게 저는 언뜻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 예. 무슨 뜻입니까? 그 겁날수록 화나는 이야기 검은 네. 겁난다. 겁이 아니고 검이잖아요. 검찰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화내는 이야기 화는 꽃할자인데 네. 화낸다의 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쓴 것은 과거 그 군사정권 때는 총칼로 사람을 위협했잖아요. 네. 총과 칼, 탱크로. 근데 지금 그 군사정권이 물러가니까 과연 국민들이 정말 편안한 세상이 되었냐. 네. 걸핏하면 압수수색하고 네. 그렇죠. 계좌 쪽이 털릴까 걱정하고 네. 국민들 압수수색 한번 당해보면 핸드폰 압수수색 특히 당해보면 정말 힘듭니다. 네. 이 지금 핸드폰이 대중화되면서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인에게 연락도 못하고 금융거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외딴 외톨이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인권 보호기관이었는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검찰이 오히려 공포의 상징이 된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럴 때 헌법 1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국민이 주인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은 공복 말하면 네. 종이잖아요. 맞습니다. 종이 이럴 때 네. 주인이 뭐라 해야 되냐. 조금 더 주눅 들지 말고 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자. 음. 화를 내자. 화를 내는데 꽃처럼 화를 내자. 이렇게 네. 해서 부제를 겁날수록 화내는 얘기. 아,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 얘기를 아까 하셨으니까 예. 우리 검사장님도 압수수색을 당해보세요. 수사는 받으셨잖아요. 수사도 받았고 압수수색은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압수수색을 받아봤습니다. 네, 아까 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휴대폰이 털리니까 예. 이게 정말 그 알 수 있는 전화번호가 거의 없고요. 예. 다행히 저는 좀 적어놔서 예. 적어놓은 게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공인인증서 들어있죠. 예. 뭐 다 있죠. 그리고 이 뭔가를 신청하려면 전화로 자기 신분 인증을 하잖아요. 예. 전화가 와야 되는데 예. 그걸 못 받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휴대전화는 현대인에게 휴대전화는 신체 네. 일부나 다름없거든요. 더더군다나 기자한테는요. 예. 이게 취재의 도구고 취재 예. 수단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뺏어가지고 지금 한 달이 돼서 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원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론을 말씀드리면 그 현장에서 데이터만 추출해 나가고 영장이 제시된 네. 데이터만 추출해 나가고 원본은 그 네. 자체는 돌려주는 게 맞는데 그런 수사기관이 그런 노력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제 컴퓨터에 있던 문서 중에 예. 제가 어디서 공유 받았던 문서 예. 같은데 예. 압수수색 잘 받는 법 이런 문건을 그래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놔뒀었는데 예. 그것도 압수해 가더라고요. 네, 여담이었고요. 예. 그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서문에 예. 내가 언론에 자주 거론될수록 검사의 아내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히려 숨죽여 지낸 아내는 예. 남편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을 그림 그리기로 승화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서문이지만 이걸 예. 보면서 예.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빗대면서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분을 염두에 두고 안 썼다고는 볼 수 없죠. 누군지 말씀을 직접 안 드려서. 네, 네, 다 아실 아시겠죠.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중간 부분으로 제가 보이는데 내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는 5개월 동안에 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순서로 세 분의 법무부 장관 자리를 맡았다. 그러니까 맡았다. 보니까 예. 예. 근데 세 분이 맡았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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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그 검찰국장 하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 한 7개월? 6개월 정도. 6개월, 7개월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세 분이 이렇게 갈렸으면 예. 굉장히 이 격변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7개월인데 그때 그 격변의 시기에 예. 내가 이렇게 했다면 예. 지금 이 검찰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을 것 같다. 예. 이런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네. 제가 그 박상기 장관님은 제가 취임한 후에 네. 곧 이제 사직을 하셨고 한 달 만에 네. 조국 장관을 모시고 검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네. 그때 추진했던 제도가 바로 그 이제 피사직 공표 문제, 네. 그다음에 검찰 특수 문제, 네. 이런 그다음에 형사부 정상화 문제, 네. 형사공판부 정상화 문제를 많이 추진했었는데 대검에서 많이 반대를 했죠. 네. 그랬는데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취임하면서 뭐라 했냐면 서해 맹산, 바다에 맹세하고 네. 산에 맹세한 자세로 이순신이 그런 말씀하셨죠. 네. 장관이. 네. 그런 자세로 하겠다 했는데 네. 사실 조국 장관도 그 엄청 30 며칠인가 그 장관님 하시면서 네. 엄청 열심히 했고 저도 거의 24시간 모시면서 열심히 추진했는데 네. 그 검찰 개혁이 정말 제대로 추진도 못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그게 네. 성공했더라면 네. 요즘 같은 참 검찰 정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검찰국장에 갔으면 네. 그 검찰국장이 제일 인사 예산 아닙니까? 검찰의 인사 그렇죠. 예산인데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했을 것인데 제가 인사를 한 번도 못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원래 검찰국장이 이 뭐 빅4, 빅3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와 예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검사들은 검찰국장 하면은 야, 거기 줄 대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를 어떻게 못 했어요? 예산은 제가 밤을 정말 국회에 가서 새벽까지 있으면서 예산은 다 확보하고 다음 분들이 와서 쓰고 네. 인사 문제는 전인팀들이 다 해놓고 밀봉을 해놓고 갔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임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검찰국장으로 해서 권한을 행사해서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전임이 밀봉을 그 인사를 밀봉해서 밀봉된 걸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월권 아닌가요? 월권이라기보다는 원래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검찰국장에 임명이 되면 네. 가서 제가 같이 일할 과장들을 이렇게 당연하죠. 선정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정한 다음에 각 차장들 네. 인사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장 이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제가 같이 일할 과장들도 제가 못 보았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 세팅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7개월 동안 일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손발이 다 묶여 있던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검사들이 이제 훌륭한 검사들이긴 한데 제가 같이 일하고 제가 선임한 제가 이렇게 뽑은 검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 하나하나 설명이 어려웠고 또 대검에서도 제가 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항의가 많이 왔고요.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게 검찰 개혁의 방향인데 네. 이 방향이 맞냐 틀리냐 이걸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누구 이제 밑에 과장들 힘들어하는 검사들한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더니 그런 방향은 맞는데 이 검찰이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주저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라는 게 결국 친정인 검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맞죠. 예,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참 개혁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그 당시 개혁 과제 중에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탈검찰화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네. 탈검찰을 추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많이 탈검찰 추진을 했는데 역시 검사들이 많이 있었고 네.
이 정부 들어서 아마 덤설이 더 많이 가게 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탈검찰화 문제는 영원한 숙제 같은데요. 아니 이제 또 영원한 숙제가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이게 그 조국 장관하고 박상기 장관하고 그 과도기 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의 공백기여가지고 예,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라는 게 정설인데 예. 맞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법무부의 검찰국은 아주 핵심 포스트 자리잖아요. 검사 입장에서는. 검찰국장도 그렇고요. 네. 그 관장들도 과장이 5분 계시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이미 그 과장들이 세팅돼 있었다고 한다는 거는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김으로 배치된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그런 비판이 많이 받았죠. 포획이 됐다. 네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참 그 6개월 정도 그 장관들 네. 모시고 네. 일할 때 되게 힘든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 듣고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장관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얼마 안 돼서 바뀌고 예. 밑에 과장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김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은 검사들이고 한다 그러면 이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미완의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이 자초가 됐는데 예. 다음 정권에서는 여든 야든 예. 이렇게 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검찰에 큰 태풍이 불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뭐랄까 반작용들이 많았지만 다음번 정권에서는 예. 아주 순조롭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검사장이 그 사직을 했는데 그 사직에 변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 앞으로 검찰이 닥쳐올 위기는 기존의 위기와 차원이 다르다. 네. 조직의 존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검찰 개혁 문제는 이제 누가 어떤 정치 세력이 오든 간에 네. 그 화두가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검찰 조직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확히 평가받고 네. 지금 오는 이번 정권뿐만 아니고 과거에 그 70년간 검찰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네. 검찰이 어떻게 괴물처럼 보이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신뢰를 잃게 되었는가 이런 과정을 쭉 평가받으면 검찰 개혁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검찰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네. 사실 이제 기소청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 문제점은 네. 너무나 많이 제시가 돼가지고 네. 그렇지만 제가 수사를 받아봤잖아요. 네. 받아보면 검사는 공소관으로 주로 역할을 많이 해야 되지 인권보호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직접 자기가 수사했을 때 기소를 목표로 하게 되면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런 네. 확증 편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검사는 한번 자기 수사를 맡으면 뭔가 해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증거 본 결과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안 살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런 게 형사승부의 대원칙. 99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안 된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네. 검사의 원칙인데 이런 것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극도로 제한하거나 네. 아니면 수사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직접 수사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권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인 그 것 방법이 같아요. 최상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그 여러 명의 이제 장관들을 모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세 분. 예.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신데 예. 그런 인연으로 지난해 9월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의 그 출판 기념회 예. 여기 가신 것 같아요. 예. 가셔서 또 이게 가셔가지고 한 말씀이 또 지금 그것도 검찰에서 문제 삼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 장관님이 그 교수 계시다가 이제 민정수석 하셨고 네. 마지막 직책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장관이셨고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보좌를 했잖아요. 네. 보좌를 한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장관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이제 헤어지게 됐고 그 후에 서울대 교수도 파면이 되셨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처음 그 낸 책이 DK의 눈물이라는 네. 책인데 저한테 이제 와서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검찰 내부에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는 문제니까 제가 배우러 가겠습니다. 네. 라고 가서 갔죠. 네.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사회자가 저를 불러내서 네. 덕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검사장까지 한 사람이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덕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우선 조국 장관을 칭찬하다 보면 네. 당연히 이제 윤석열 그렇죠. 총장이 언급할 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윤 총장이 이제 무도한 검찰 정권, 조국 장관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네. 무도한 검찰 정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관의 30년간 인연인데 네. 이 사람이 무도한 얼마나 무도한지, 네. 윤 전 검사의 무도함과 그 사단의 무도한 수사 방식을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네. 그 다음부터 뭐 징계한다 하고 했고 감찰 조사 받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수단의 무도한 방식 이런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별로 이렇게 틀린 얘기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요즘에 그 천만 관객을 모았다는 서울해범을 보시면 그 무도함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연상이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예. 누구나 다 예. 공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무도한 방식의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윤석열 사단, 예. 검찰 내 윤석열 사단들이 핵심 요직에 있다는데 예. 아까 하나회 갔다고 할 때 우리가 한 줌 안 되는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예. 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그런데 예. 정말 한 줌도 안 됩니다. 네. 예, 대부분 검사들은 말없이 네. 묵묵히 국민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고 있죠. 네. 근데 그 한 줌도 안 되는 분들이 검찰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제 검사들은 검찰에는 그 검찰의 핵심적인 그 요직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 보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보직을 다 꿰차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저는 윤석열 사단이 무도한 수사를 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서울이범 얘기도 하긴 했지만 최근에 그 돌아가신 이성균 씨 네. 이 사망 사건이 되게 네.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검찰 수사를 받아 보니까 검찰 수사는 꼭 가는 게 수사와 언론이 같이 갑니다, 함께. 네. 그러다 보면 언론에 이게 자꾸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믿어줬던 친구들도 자꾸 언론이 보도가 되면 의심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 소외되다가 가족조차 네. 혹시 뭐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하게 되면 정말 고립무원 상황이 되죠. 네. 그러면 이게 절망하게 되고 그럼 네.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무도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문제점이고요. 이런 피사공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야당 대표에 관한 이런 네.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테러 사건. 이거 왜 있었을까? 왜 생겼을까 보면 이 정부 출범에 주야정천 야당 대표만 계속 수사를 하고 압수해가고 네. 또 기소하고 언론은 계속 악마화하고 네. 그렇게 보면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 제거해야 할 때도 악마 신념을 갖게 되거든요. 제거할 네. 신념을 갖게 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그런 실제로 행동에 나갈 수도 있죠. 네. 이거는 반드시 피살 공표 문제와 함께 검찰의 무도한 수사 방식으로서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이렇게 특수사를 하다 보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그 일상적으로 그 악마하고 그 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수사기관의 목표기도 하죠. 그래야 자백을 하니까. 네. 그 특수사의 상당히 그 특수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사기관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언론과 함께 가는 거. 네. 그 안에 그 내용적으로 보면 뭐 피사실 공표라든가 네. 언론 피사실 흘리기라든가 네. 이런 것이 국민들 특히 수사를 받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네. 그 압박이나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그 검찰 개혁의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지난 정권에서 대두됐지만 좌초됐고 예. 다음 정권에서는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 예상을 해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검찰 개혁은 네. 정말 강도 높게 될 거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직의 변을 좀 자연스럽게 들어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문제 아까 서두에 언급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문제 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은 아니죠. 지난 1월 8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페이스북에 사직의 변을 쓰셨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를 보니까 그 일반적으로 검사들이 퇴직할 때 쓰는 용어는 예.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검사들이 소회를 밝히고 그 다음에 예. 쓴소리 몇 마디 하고 이렇게 예. 이제 사직의 변이 이게 통상적인데 예. 상당히 이 경문 비슷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먼저 말 없는 검사들을
욕보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말 없는 검사들은 누구고 용서할 수 없는 자, 이 예. 사람은 또 누굽니까? 예. 그 대부분의 검사들은 정말 그 민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말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윤석열 전 검사는 검찰총장 시절에 대선에 직행하는 바람에 네. 총장 시절에 했던 행위가 모두 그 순수성을 의심받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그 총장이 검찰 대선에 직행한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 검찰 조직의 신뢰를 뿌리치 흔드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윤석열 전 총장은 살곤수, 살아있는 권력 네. 수사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전 정부 수사를 많이 했는데 이 수사하는 것이 결국은 네. 자기의 결과적으로 보면 선거운동을 한 셈이 아니냐. 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정치적 독립이나 독립은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네. 국민들로부터 가장 검찰이 중요한 가치가 신뢰입니다. 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믿어지는 국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렇다면 대다수의 많은 사랑하는 후배 검사들은 정말 말없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검사들이 결국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뿌리를 흔드는 신뢰를 뿌리치 흔드는 행동을 했고, 네. 그래서 많은 검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저는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없는 검사, 이 부분은 대다수의 검사고 예,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검사는 윤석열 사단 검사다. 그걸 포함해서 조직의 명예를, 네. 조직의 신뢰를 네. 이렇게 흔드는 이런 네. 검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 부분,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 아닌 살인도 칼춤, 이런 표현도 예, 나와요. 예. 그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예, 있나요? 그렇습니다. 활인검과 예. 살인도. 살인도. 네. 그 사직의 변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출사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예, 예. 혹시 그 정치 다짐을 하신 건가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네네. 하는데 제가 그 사직의 변에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 그 국민을 위해서 이해할 검찰이 네. 이렇게 신뢰를 잃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삶을 돌보고 정치를 돌보는 것이 바로 정자정야라겠다. 네. 바로 고치는 거다. 바로 고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그 윤석열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도이치모터 특검이 거부됐긴 했지만 제 추진은 어렵다고 봐요. 희망적이 않는데 네. 이제라도 정말 국민적 의혹이 있는 디올백 사건이라든가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 사건을 종합해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 종합 특검으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는 검찰 개혁은 말 없는 검사, 말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한테 네. 검찰권을 돌려주는 거죠. 네. 이런 역할을 제가 윤석열 전 검사를 잘 알고 윤석열 사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또는 네. 뭔가 쓰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사직서를 제출한 거고, 네. 이러한 각오를 밝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꼭 정치 출마,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앞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꼭 출마다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네. 이전부터 김건희 도이치모터 특검이 통과된 후에 김건희 특검으로 제가 임명되는 기적이 생긴다면 네. 저는 소임을 알고 피하지 않겠다. 네. 지금도 그 각오는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김건희 특검은 이제는 정말 김건희 부부, 윤석열 부부 종합특검으로 가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정말 그 정치는 바로잡는 건데 국민들은 진상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해요. 네. 그러려면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밝히면, 종합특검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고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디올백 사건, 코바나 콘텐츠 사건 등을 네. 종합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정말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검찰이 지금 윤석열을 정점으로 해서 검찰이 사유화됐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바로잡을 수 있고요. 네. 또 대한우파, 친일적인 대한우파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정치도 바로 복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그럼 뭐 특검을 한다면 종합특검이라면 혐의는 뭐가 있습니까? 종합특검은 제가 이제 윤석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김건희 씨가 종합특검에 포함되긴 하지만 부부는 정계 공동체. 네. 이거는 윤석열 전 검사가 특검 시절에 특검에서 국정농단 특검 때 적용이 됐던 거죠. 이론인데 네. 부부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검사 부부 공동체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네. 이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도
특검 수사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소추가 안 될 뿐이죠. 예, 예. 네, 헌법상 유보되는 거죠, 유보. 예. 네. 소추만 하지 않을 뿐 네. 수사는 받을 수 있죠. 네. 일단은 그러면 검사장님께서는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다시 재유결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재유결이 무산되면 예. 총선 이후에 다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종합특검으로 해서 특검법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선이 네. 아니든 간에 이게 국민적 요구이고 시대 정신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에 관련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범죄적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는 종합특검을 추진해서 네. 이거 의혹을 다 해소시켜야 된다. 네. 이것이야말로 국민적 의혹,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네. 또 정말 이게 헌법적 요구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검찰 내에서. 예. 그 윤 대통령 대체 어떤 인물인가요? 그 오래 봐오셨잖아요. 예,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사는 저하고 사법연수원이 300명이 저희 때 합격, 네. 290명 정도 합격했는데 공부할 때는 한 반, 5개 반으로 6개 반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한 반이 50명 정도 됩니다. 네. 친하게 지낼 수는 없고 또 A, B, C 조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16명 정도에서 수명 정도가 함께 지내는데 조로 묶이는 예, 거죠. 예. 네. 저하고 같은 조였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친하게 예, 같이 잘하는 거죠. 네. 예, 수십 년 동안 봐왔는데 윤석열 전 검사에 대해서 뭐 여러 평가를 많이 합니다. 무도하다. 네. 또 화를 많이 낸다. 네. 술을 많이 먹는다. 마신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고요. 네.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거에 검찰총장이 될 때 네. 그 임명권자를 개망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비판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도한 측면보다는 약간 머리를 쓰는 약간 뒤에서 뭐 약간 교활한 측면이 있다든가 네. 이런 측면이 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그때 아까 그런 측면이 일단 대통령 앞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다짐을 하고 예. 돌아와서는 네. 오히려 다른 그 반대 행보를 보였다 뭐 이런 그런 말씀이신 비판이 거죠? 있었죠. 예. 네. 근데 실제 그랬던 건가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증, 이재명 검증, 그러니까 두 네. 분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검증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예. 윤석열 검증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큰형님 리더십이 예. 많이 언급이 됐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은 좋게 평가할 때 큰형님 리더십이지만 잘못하다는 패거리주의 예. 이렇게 간다. 그리고 보복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짚었어요. 근데 역시 보복으로 흐르고 패거리주의로 가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그 또 강한 소신, 뚝심 이게 예. 또 장점으로 부각을 시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이게 독단 이렇게 네. 갈 거다. 예. 근데 이렇게 가요 또. 거침없음과 무도함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정말. 그리고 정말 제가 썼지만 예. 정말 딱 들어맞는 게 있어요. 예. 검찰은 이렇게 썼어요. 검찰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면서 10중 8구 예. 검사 출신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대통령 인사권을 통해 검찰 요직이 윤석열 사단들로 채워지면 그 검찰은 코드를 맞추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정권과 한 몸이라고 봐야 한다. 예. 이게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써놓은 글이에요. 예.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려했던 일들을 예. 안 하면 좋은 대통령이 됐을 텐데 우려했던 대로 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네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쓰셨는데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네. 조국 장관이 말하는 대한건국 또는 검찰 정권, 윤석열 전 검사를 정점으로 해서 수직적인 지휘관계가 성립되는 네. 그런 검찰 정권을 이미 다 예견하셨네요. 네. 아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저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런 우려를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예. 실제 윤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봤죠. 왜냐하면 검사장님 같은 분들을 또 많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에서도 같은 조.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친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안다. 예.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제가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전 검사하고 결혼식장은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네, 예, 2012년도죠. 결혼할 때는 제가 갔는데 네, 그 후에 사실은 검사들은 바쁘고 네. 관심이 없고 무엇보다 사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예, 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별로 들리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예. 네, 아는 건 없어도 그거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동기생들 사이에서도 예. 금기어였다. 그 언급을 서로 이렇게 자제하고 이게 꺼내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소문은 제가 들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만나도 네, 그런 그 사생활적인 측면은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저희가 동기모임을 가져도 네, 그러니까 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그런 게 그런 아니고, 게 아니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검사장을 해보면 바빠가지고 네. 남의 집 사생활에 예. 관심 가질 여유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지금 그 소위 줄리 재판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이제 그 유튜브 언론들에서 예. 그러니까 대선 전에 줄리 언급을 해서 예.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도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관련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이렇게 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의혹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는 없으시겠네요. 예. 네. 일단 모르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생활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자, 약속 대련이든 암투든 간에 예. 일단 발단은 그 실제 발단은 디올백 문제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지배적이에요. 예. 네. 근데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특별히 전향적으로 뭐 수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예.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뭐 사퇴 요구까지 했다. 이렇게 나온 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정말 영린입니까? 제가 네. 누가 실세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긴 네. 한데 네. 그야말로 윤석열 전 검사는 검사 시절에 이 살권수, 네. 살권수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늘 부르짖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수사할 예, 때도 예, 그랬고 예. 그 외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할 때도 그랬고 예. 살아있는 권력 수사 예. 이거야말로 검찰 개혁이다라고 한 분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러면은 정말 김건희 씨에 대해 수사를 네. 제대로 하는 것이 자기가 이거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특검을 거부하지 말고 네. 자기 살권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네.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사단 검사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 정도 강단이 없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그렇죠. 예. 현직이라서. 예. 네, 네. 아직 사직 처리가 안 됐으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 그 본질 예.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네, 과연 그 디올백을 받았냐, 네, 그다음에 왜 받았냐 두 가지만 규명하면 되죠. 네, 어떤 분은 뭐 몰카 공작이라고 말했더라고요. 네, 네, 몰카 공작이란 말은 그야말로 이게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시켜가지고 그걸 몰래 찍은 다음에 악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수사도 잘 아시겠지만 함정 수사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함정 수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래 범죄할 의사가 없는데 네, 범의를 네. 생기게 만드는 범의 유발행위 있고 네, 범죄할 의사는 있는데 단지 기회만 제공하는 기회 네. 제공행위 있습니다. 네, 우리 법상 앞에 범의 유발행은 불법으로 보는데 기회 제공은 불법으로 보지 않아요. 그 대법원 판례더라고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이 김건희 씨 관련 디올백 영상을 보신 분들이 네, 과연 이게 어떤 형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영상을 보시면 금방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게 본질이 그걸 제대로 밝히는 게 중요하고 네. 제가 모두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합특검으로 김건희 씨, 윤석열 부부 종합특검으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권 내에서는 사과하고 뭐 그게 어려운 문제냐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예. 아니 저기 김영란법 위반 예. 이게 맞는 거죠? 저게 이제 우리 참여연대는 김영란법 네. 위반으로 네. 고발했던 것 같고 네. 인생경제연구소인가요? 그러면 뇌물수수까지도 네, 뇌물수수까지. 이렇게 고발했던 것 같은데 본질은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이든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았을 때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100만 원 이상을 네, 받았을 네, 때 맞습니다. 증여납부 위반인데 직무 관련성이 문제겠죠. 네. 그러면 직무 관련성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폭넓게 국정 네. 전반에 걸친 걸로 보거든요. 대부분 다 대통령은 예. 관련이 돼 있다고 봐야 하는 예. 거죠. 그러니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든 공수처든 수사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제대로 할까요? 해야 되겠죠. 수사기관이 존재 이유가 수사하는 거니까. 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과하면 넘어갈 것처럼 지금 뭐 여권에서는 사과하고 은근슬쩍 넘어가자 이런 이 해결 방안들이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이 수사의 영역이지 사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과는 듭니다. 이제 정치적인 행위고 네, 이게 그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 반드시 특검으로 가서 네,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맞죠. 그게 네. 국민들이 다 그런 범죄적 의혹이 있으니까 해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진상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특검으로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이 문제 또한 뭐 차후에 특검이 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네요. 자, 약속대리든 뭐 이제 그 우발적 충돌이든 내지는 한동훈의 난이든 간에 예. 이 국면을 넘으면 윤 대통령 그리고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고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특검법. 예. 이게 재의결 또 상황이 되면 예. 이게 또 이슈가 부상이 되면 예. 이번에는 아까 약속대로 넘었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되면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국민 60% 이상 거의 70%는 특검법에 찬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윤석열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의 관계가 제가 윤석열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한동훈 전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을 넘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넘을 수 없다고 보는데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뭔지 약속대로인지 아니면 실제 상황인지 이거는 지금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금방 나올 겁니다. 네. 만일에 시간 지나서도 계속 한 비대위원장이 계속 있다면 그건 약속대로일 가능성이 높죠. 네.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예. 가늠자 예. 어떻게 이걸 판별할 수 있느냐를 대부분이 만약에 약속 대련이 아니고 실전이라 그러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온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를 봐보면 아마 그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사를 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그 이제 정치권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동훈 세력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검찰도 윤석열 사단이 이제 한동훈 사단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못 버티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근데 버티고 있다는 거는 약속대로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그건 저의 판단입니다. 우리 예. 비슷한 것 같아서 예. 저의 판단도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곧 밝혀질 겁니다. 네. 자, 말이 나왔으니까 예. 그 징계 취소성이 확정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예, 예, 예. 근데 1심에는 승소, 예. 2심에서는 법무부가 패소를 패소,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승소를 했어요. 근데 승소하는 과정이 거의 법무부가 예.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예. 이렇게 해서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다. 예. 근데 법무부가 이거를 당연히 상고해야 되는 상황을 예. 안 했어요. 예.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네. 채널A 사건은 제가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징계 자료를 법무부에 주어가지고 네. 그 주었다는 것이 직권남용 수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징계도 받고 있고요. 네. 근데 1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한동훈이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네.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 그렇죠. 판사 사찰 문건 전달 등 행위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고 징계 내용도 징계 사유도 합당하다. 네. 징계 올해 2개월을 받았는데 면직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판결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원고 윤석열 피고 추미애였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바뀌고 원고 윤석열 피고 추미애가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이 된 겁니다. 네. 이제 원고가 피고가 한 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죠. 한통속.
네. 이게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게 원과 피고가 대립되는 구조 속에서 서로 주장을 공방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한동훈의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결국은 항소심은 법률적인 이유 그러니까 징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위법하다 해가지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거든요. 네. 이렇다면 법률적인 문제로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를 했으면 1심에서는 적법하다 했으니까 네. 당연히 법률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네. 이 적법 여부를 판단을 받아야 맞죠. 네. 그런데 상고를 안 했어요. 네. 그럼 그 어떤 직무유기 배임 뭐 이런 걸로 저는 볼 수 이거는 있나요?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가 있나요? 이제 그 당연히 법무부가 자기가 네. 징계를 했으면 장관이 누구든 간에 네. 징계 처분에 대해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당연하다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1심과 2심이 엇갈렸기 엇갈렸습니다. 때문에 예, 대법원의 판단까지 예, 받아보는 게 예, 상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네. 내용인데 1심에서는 내용을 인정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선의 수사와 감찰 방해, 그다음에 판사철 문구 전달행위 이런 부분이 1심에서는 면직까지도 가능한 중대 비위라고 표현했어요. 중대 비위라고 봤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윤석열 전 검사에게는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다. 이게 나중에 저 대통령 신분이 벗어나면 수사를 해서 기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징계 사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징계 사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고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계류가 돼 있는데 예, 그 부분이 나중에 크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예,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보시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그 판결 내용대로라면 예, 상당히 그 혐의가 다분하다. 예, 저는 1심 판결대로 그대로 본다면 네.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법무부가 이것뿐만 아니에요. 최근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런 입장문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예,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은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고발한 사건 네,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미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소환조차 못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주장이죠. 예. 네. 그런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인데 법무부가 아까 그 상고 안 한 것처럼 예.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뭐 입장 같은 이런 입장을 내도 되는 건가요? 글쎄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저는 그 이제 내용 형식보다는 저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과연 법무부는 그러면 전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었지 않냐 이런 네. 말이잖아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수사 지휘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초기 수사를 예, 지휘하셨기 지휘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지휘를 했고 네. 주가 조작 사건 아시다시피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네. 이게 제일 관건이 자료 확보, 계좌 자료 확보 및 그 주문 자료를 빨리 확보하고 분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당시 수사를 이성윤 검사장이 있을 때 다 수사를 했는데 안 나왔는데 특검에서 뭐 나올 게 있겠느냐 네. 이렇게 특검 물타기형 주장을 하는데요. 네. 자세히 조금만 들여다보면 검찰 수사를 정확히 모르고 정말 사정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 당시 대통령이 누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을 네. 빼놓고 의도적으로 예. 빼놓고 하는 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검사들이라는 게 수사라는 게 중앙지검 옆에 대검에서 수사권, 지휘권과 인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총장이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고 네. 또 중앙검사장은 검사 인사권도 없고 대검에서 수사비를 충분히 배정해 주지 않으면 수사비도 많이 못 줘요. 네. 또 어떤 분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 배제를 했기 때문에 네. 마음 놓고 수사할 수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던데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가족 사건을 수사지 배제를 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사건 외에는 모든 사건을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검사들이란 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검사들한테 수사
하나 지시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설득해서 수사를 해 나갔고 네. 그 후임 검사장이 오면서 공범을 조사했고 그러면서 기소를 했고요. 수사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씨 관련 자료 계좌가 나오니까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특검 주장에 힘을 받게 된 거죠. 네. 그 서울중앙지검하고 대검찰청은 주로 도로 하나를 예. 놓고 있잖아요. 예, 근데 중앙지검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주례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동기생이 이제 검찰총장이셨고 그런데 주례 보고를 하실 때 예. 압력 같은 거 혹시 아까 이런 그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뭐 한동훈 수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압력 같은 거 받으신 건 없었습니까? 압력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중앙지검장 부임한 후에 윤석열 전 총장과 참 많이 부딪혔어요. 네. 그러다 제너리 사건 중간 무렵에 그 제가 그 주례부가 끊겼습니다. 아 그거는 안 하신 건가요? 오지 말라는 건가요? 오지 말라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그 주례보고를 못했고요. 네. 그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 그 이 관련된 예, 채널 사건. 채널 A 예,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수사 때죠. 예. 네.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주례 보고가 없었던 없었습니다. 건가요? 예. 오히려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아 주례보고 서울 중앙지검장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제가 마음대로 수사하는 게 아니고 네. 검사들이란 게 그 중앙검사장하고 총장하고 이런 알력이 있으면 되게 총장을 이렇게 따라가요. 네. 예,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검사들은 엄청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참 설득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수사 지휘보다 오히려 이게 부차적인 네. 네, 더 공력을 많이 써주셨겠네요. 진이 네. 많이 빠지셨겠네요. 네. 거의 시간이 1시간 벌써 이렇게 지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아까 이제 말씀은 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아바타 이런 비판이 많은데 예. 못 뛰어넘을 거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책을 보시면 그 사직의 변 이런 걸 예. 보면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나고 윤석열 사이비 정권이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뭐 한 30%대 머물러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부정평가가 거의 60%에 예. 이 달하고 이게 거의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정권의 위기, 예. 총선 이후에는 위기가 한번 올 것 같은데 예. 그 앞으로 그런 전망 그리고 그 아까 검사장님이 어떤 역할, 구체적인 예. 역할 어느 정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예, 됩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검찰 개혁, 검찰을 정말 국민들이 검찰에 있어서 이제는 안심하고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네.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다수의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검찰 개혁이라고 보고요. 이것과 함께 윤석열 사이비 정권, 그다음에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거. 네. 또 무엇보다도 지금 김건희 윤석열 부부 종합 특검 이걸 종합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네. 이게 시대 정신이고 정의라고 보는데 네. 이거를 제가 목표로 제가 윤석열 전 검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쓰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직을 한 거다. 네. 내가 앞장서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나머지는 다 수단이고요. 이걸 추진하지 않는 윤석열 김건희 종합특검을 추진하지 않는 세력과는 제가 세력이나 개인과는 뭐 꽃가마를 태워준다 하더라도 네. 제가 결코 같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게 시대 정신이고 정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특검을 하더라도 꼭 특검이 다 성공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몇몇 특검은 또 예. 성공한 특검이 있는데 예. 이걸 만약에 종합특검이든 예. 김건희 특검이든 예. 그 50억 클럽 의혹 특검이든 예. 안에 그 특검을 맡으시면 예. 정말 제대로 잘해낼 자신 있습니까? 저는 뭐 수사 경험이 30년 가까이 있고요. 아 그러시죠. 예, 경험도 네. 있고 특수사 경험도 많고 네. 그래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과거를 딱 밝혀야 그 다음에 저절로 이렇게 특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 늘 항상 표현은 표현이지만 네. 특검으로 지명된 특별검사로 지명된 기적이 생긴다면 네. 소명으로 여기고 결코 피하지 않겠다 이런 네. 각오를 밝히거든요. 자, 우리 검사장님도 이렇게 이제 수사받고 감찰받고 아직 사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힘내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민들레 아까 야생화에 예. 보니까 꿋꿋하게 의연하게 뭐 예.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꿋꿋하게 의연하게 대처하시고요. 예. 저희 뉴스버스에서도 응원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렇게 정말 그 정의와 진실을 사랑하는 뉴스버스 프로에 저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뉴스버스 시청자 여러분, 정론지 정의를 사랑하는 이 뉴스버스에게 힘을 몰아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뉴스버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